오늘장, 내일장의 트레이딩합니다. 장중 2% 넘게 급락했었던 삼성전자 주가와 5천 계약 넘게 팔았던 외국인들의 갑작스런 선물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장중 1980선대 초반까지 급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2000포인트를 향해서 장중에 상승으로 턴을 한 뒤 잘 가고 있었습니다만 장 막판 의외의 복병, 연기금의 8거래일 만에 대량 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말았다라고 보여지는 하루입니다. 연기금이 8일 만에 얼마나 팔았을지,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현금을 챙겼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러나 코스닥만큼은 개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3일 연속 차곡차곡 오르는 모습이 시현됐습니다. 그리고 웅진그룹주는 계열사 매각 기대감에 오늘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급반등했다고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챙겨보고 오고 싶습니다. 시황센터 가볼 텐데 새로운 얼굴이 보이네요. 만나보시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4일 목요일 마감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으로 돌아섰는데요. 오전 중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기관까지 힘을 보태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2000선에서 낙폭을 키워가며 장중 1980선까지 떨어졌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개인의 매수세에 프로그램까지 매수세를 더해주면서 상승 반전을 꿰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도로 인해 1990선에서 보합권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시황입니다. 0.17% 하락하면서 1992선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수급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이 1,678억 원, 외국인이 559억 원, 개인이 나홀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2,072억 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는데요. 미국의 레셀 2000 지수와 또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우리 코스닥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나가며 53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0.74% 상승하면서 531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죠. 442억 원 매수하는 모습,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67억 원, 46억 원 매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에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원화 가치의 상승폭이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있을 유럽 중앙은행의 장내 회의를 앞두고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종가는 1원 30전 상승하면서 1,113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0.15%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136만 7천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내일 있을 3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0.81% 이틀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0.16% 약보합세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31%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도 0.80%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눈에 띄었는데요. 2.89% 상승하면서 23,1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 이상 빠지면서 파라다이스가 1.65% 빠지면서 17,850원에 거래가 됐고요. 다음은 2% 이상 하락한 모습, CJ 오쇼핑은 0.04% 약보합세, SM이 눈에 띈니다. 6% 이상의 급등세 보이면서 65,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은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CJ ENM이 4% 이상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31,35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SK브로드밴드와 위메이드 역시 3% 이상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주들이 국제유가가 중국과 유럽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자 동반 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2.39% 하락하면서 16만 3,5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S-오일도 1% 이상 빠지는 모습, GS와 호남석유 역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SK케미칼이 3% 이상 빠지면서 가장 많은 급락을 보였는데요. 64,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게임주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게임주가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위메이드가 3.68% 상승세를 보이면서 62,000원에 장을 마감했고요. 조이맥스가 13.98% 상한가로 장 마감했습니다. 반면 YD 온라인은 14.91%로 하한가를 보였는데요. 애니팡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면서 하한가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NC소프트는 2% 이상 상승하면서 24만 1,0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새누리당이 4일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련한 의원총회를 연다는 소식에 관련 주가가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펠코가 4% 이상 상승했고요. 경봉도 4%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며 수당 350원씩 올랐습니다. KCS는 3.64% 상승세, 정원NC도 3%가량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고요. 한국컴퓨터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며 3,4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영남과 호남, 남해안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섬진강 일대의 동서대화합 경제지대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진인프라가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고요. 리트제넨컴퍼니도 5% 이상의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웅진코웨이의 재매각 이슈가 부각되면서 웅진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웅진코웨이가 14.10%로 상한가를 눈앞에 두고 34,4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세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76,000원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연기금 8거래일 만에 왜 이렇게 많이 팔았나, 뭘 팔았나 보니까요. 분할 재상장된 한국타이어를 좀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상의 아쉬움은 좀 있지만 코스피 종가상으로 3포인트 남짓밖에 빠지지 않았는데요. 장중 변동성이 조금 있었던 날이었지요. 여의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장중의 변동폭이 조금은 있었던 날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장 변수 짚어주시죠. 예, 일단 국내 증시 오늘 장중 변동폭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1990선을 방어하는 데는 좀 성공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중 변동성 흐름이 나타나기는 했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1990선 이상에서 일단은 관망 흐름이 좀 더 짙어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간밤 국내 증시와 그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의 그 관망 흐름과 함께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현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난달 유럽의 ECB와 미국의 FRB를 비롯해서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유동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발표되었었지만 9월 말 이후에서는 현재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처럼 관망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9월 중 발표되었었던 유럽의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인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해외 여론들 같은 경우에서는 스페인이 10월 8일에 있을 유럽 재무장관 회담과 10월 중순의 정상회담 이전까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지난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스페인의 라우이 총리가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다는 점이 현재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불확실성을 좀 더 높여주는 요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의 불확실성에 대한 이유를 또 한 가지 들어보자면 현재 스페인의 라우이 총리가 그 이전부터 밝혔듯이 구제금융의 신청 조건에 관련돼서 스페인의 장기 국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좀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장기 국채의 높은 수준과 관련돼서 첫 번째 스페인이 안심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서는 9월 지난주에 발표했었던 스페인의 내년도 그
내년도 저 예산안 및 그 긴축안 발표에서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시장의 환호할 만한 그 사전적인 그 구제 긴축안 조건을 미리 발표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서는 그 스페인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이유로 스페인이 구제금융 신청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자면 일단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밤 스페인 장기 국채 입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 10월 중에는 10월 중후반에 스페인의 그 국채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적으로 오늘 밤 스페인은 중장기 국채 발행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 신규 중장기 발행의 그 입찰 금리가 높아질 경우에서는 스페인 관련 리스크가 증대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구제금융 신청을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 그 입찰에 성공하며 그 장기채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에서는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구제금융 신청이 스페인으로부터 빨리 나오길 기다린다면 장기 국채 입찰이 잘 안 돼야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스페인한테 좀 미안한데. 자, 삼성전자 내일 이제 잠정세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영업이익 기본적으로 7조 이상들 다들 보더라고요. 예. 예, 그 정도 나오면 뭐 시장에는 서프라이즈한 선물은 안 될까요? 예, 뭐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서는 7조 5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외국사 쪽에서는 지금 7조 8천억 정도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 4분기 이후에 핸드셋 부분은 뭐 상당히 좋은 부분을 이어가겠지만, D램과 관련돼서 어떠한 전망이 나올 것인가가 좀 시장에 관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핸드셋 부분이야 워낙 시장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은, D램 및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야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나오는 날이니까 4분기가 또 어떻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얘기보다 D램 쪽에 관한 코멘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밤 변수 22 통화정책회의 얘기인데요. 기준금리 인하를 곧바로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지난번에 OMT인가 뭐 해가지고. 예, 뭐 22에 관련돼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달 22에 국채 매입과 관련된 그 정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이후에 그 다음에 아마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좀 종목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IT 부품주 쪽 한번 사볼까요? 일단은 내일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그 예비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요.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전망치를 좀 더 확인하시고요. 네. 일단은 현재 3분기 관련돼 가지고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좋은 업종군으로서는 일단은 그 말씀하신 IT 부품주들에 대해서 압축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의외 얘기시네요. 일단 삼성전자 다들 뭐 휴대폰 갤럭시 S 효과가 뭐 어떠네 할 때 반도체 쪽이 어떤지 좀 잘 보고 4분기 전망도 이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확인하고 대응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책임 연구위원의 분석과 전망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탁 이상로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중에 네,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 선물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종가상은 좀 줄였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선물 같은 경우에 좀 줄였는데요. 일단 뭐 오늘 현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세로 유지를 계속적으로 했죠. 그리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에 좀 동참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를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주요적으로 조금 특징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 점은요. 오늘 연기금이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좀 나왔던 물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700억 원 정도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요.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에 동참을 하면서 장중에는 뭐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되기도 했지만요. 장막판에 또 빠지면서 1992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또 특징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코스닥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0.7% 정도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하면 뭐 주가는 빠진다는 그런 통설 또한 코스닥에는 아직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시총 상위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특징적인 부분이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총 상위주들이 뭐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요. 장을 어느 정도 올렸다기보다는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흐름 자체가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별주 위주의 종목군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00여 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차라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더 쉬운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혼자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00여 종목이 올랐고요. 그래서 개별주 위주의 장세는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똑같이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YG엔터는 한 6%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온 반면에 SM은 막판에 또 급등한 모습이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 모바일 게임주 관련한 두 종목, 그 조이맥스하고 위메이드, 조이맥스는 뭐 점상이고 소위, 위메이드도 이제 9%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하니까 신규로 살만한 영역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특징주 뭐 관련해서 언급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말씀드렸던 거를 찾아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드리면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오늘 큰 음봉이 좀 나왔는데요. 거래량 또한 좀 많이 나오는 상태였죠.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겁내시기보다는 지금은 매수 포인트를 조금 잡으시는 방법이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정도 물량이 좀 나왔다고 먼저 좀 보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눌림목 공략을 조금 들어가시는 방법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10만 원에서 96,800원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눌림목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요. 조금은 비중을 좀 담으셔서 지금은 10만 원 밑으로는 매수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만큼 지금은 1조를 돌파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버텨주는 단계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1조를 돌파를 시켰는 게 또 개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자체가 빠져나간 부분이 없다고 한번 보고 지금은 한번 더 공략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오늘 2% 정도 빠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일단 국제유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급락세가 나왔죠. 안에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미국에서는 생산을 좀 더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급락세가 좀 나왔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중국 모멘텀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가장 큰 소비국이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기 부양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유가 흐름 자체를 부정적으로 좀 만들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같이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겠죠. 그 부분이 더욱더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도 어느 정도 물량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매도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보유를 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같이 한솔재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솔재지 그리고 한솔 CSN 요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솔그룹주 자체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비록 매도세가 나왔지만 꾸준히 매수세에 가담을 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어느 정도 주가를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한솔그룹을 조금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최근에 삼성그룹과 지금 CJ그룹 간의
뭐 분쟁 소송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한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솔 CSN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하는 차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뭐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하단이 여기였죠. 하단이 여기였는데 그만큼 2,000원대에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한솔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물량 자체를 좀 모으는 상태입니다. 모으고 난 다음에 오늘 튀어야 될 곳에 강하게 좀 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한 12,000원대까지 보셔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기업적인 부분 자체도 펀더멘탈적인 가치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솔재지까지 특징주 정리 들어갔습니다. 이상로 대표와 오늘장 수급 특징 분석을 해봤습니다. 샘플러스 로스 스탁의 우리 이상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안 가도 종목만 잘 고르면 된다는데 내가 가진 종목은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은 왜 한 번도 상한가에 진입하거나 신고가를 못 낼까 고민되십니까? 여러분들만의 고민은 아는 듯 싶습니다. 내일장 이길 수 있는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전수 받아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홍제동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께 미리 한번 비법을 받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내일장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사도 되는지, 내 종목을 살 때 꼭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요. 자, 조정시 사자, 김주선 대리님은 IT 중에서 한번 선별적으로 골라서 잘 사보자 하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와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IM이라는 종목을 사보는 게 어떨까 의견 주셨고, 김주선 대리님은 IT 중에서 고르는데 이제 결론은 멜파스인 것 같고요.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대비용이라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네요.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부터 왜 이렇게 답을 주셨는지 이유를 듣겠습니다. 조정시에 사보자. 이유는요? 일단은 기존의 장세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0에서 1994일을 앞에 놔두고 이제 끊임없이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슈가 지금 나올 게 어느 정도 터진 만큼 이제는 어떻게 장세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것이 이제 주된 이유인데요. 뭐 물론 유럽 재정 부담에 대한 이슈랑 그다음에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도를 쌓아가는 그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주가가 조정 시에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변수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오늘 밤에 그 유럽 중앙은행과 그다음에 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는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은 딱히 내용 나올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9일 유로존의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19일에서 20일 EU 정상회담에 이제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랑 엮어봤을 때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논의 정도가 있을 예정이고 19일, 20일 정상회담에서 확정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날 만약에 구조의 금융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온다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그냥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의견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 구제금융은 뭐 빠르면 이번 주말 얘기했지만 일정상으로 볼 때 이번 달 안 정도는 가능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특별히 좀 조정을 받는다면 사두어도 괜찮을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네. Q3를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쪽 지표도 나오는 게 계속 다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변수를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그 미국 경기 지표가 회복세인 거는 이제 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ISM 일단 서비스 지수는 전달보다 1.4포인트 정도 상승한 55.1에 이제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도 거의 한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그 ISM 제조업 지수도 그 지난 6월 이후에 3개월 만에 확장 국면세가 나타났는데요. 51.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서 이게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있는데요. 그 ISM 구성 항목 중에서 선행성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 주문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52.3포인트 정도를 기록해서 이번에 단순히 한 달 반짝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또 다다음 달까지 좋은 ISM 지수가 나올 수 있는 연속성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무래도 장이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다는 의견을 좀 뒷받침하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주정시 매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번에 김주선 대리님 이야기 그 이유 뒷얘기 좀 듣고 싶은데 IT 업종에 대한 선별적 매수 왜 하필 IT 중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경기 모멘텀이 확실히 그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가 51.5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50 이상이면은 향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데 네. 통상적으로 미국 경기하고 우리나라 IT 그 이제 경기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오늘 뭐 IT 수지 얘기도 사상 최대 흑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뭐 대부분 절반에 육박하는 기업이 IT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핸드셋 쪽, 핸드폰 관련된 쪽을 많이 이제 종목을 좀 찾아본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들은 순환매가 돌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10월 달에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 경기에서 힌트를 찾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사실 IT 하면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당장 그렇죠. 내일 이제 잠정 실적치 내놓는 대장주 삼성전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이등주라고 해서 뭐 LG 그룹주가 한때 좋았었는데 그쪽 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부품주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역시 뭐 갤럭시 시리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부품주 접근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삼성전자 실적이 뭐 어느 정도는 계속 양호한 수준을 최소한 유지해 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은 깊은 조정까지는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지금 크게 움직이지 제가 저번 주에 왔을 때하고 사실 기분이 비슷한데 수급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지수상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만 수급이 좀 꼬여 있긴 합니다. 지금 그 잠깐 짚어드리면 투신 쪽 한 800억 정도 오늘도 매도 나왔는데 2000포인트 근처에서 환매 물량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리고 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부터는 기금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실 것 같고 다만 제가 오늘 확실히 느낀 거는 외국인조차도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는 선물 움직임을 봤을 때는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계속 초반에 매도를 많이 하다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갈피를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수를 이끌기에도 타이밍을 잡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그렇죠. 그래서 중소형주에 또 쏠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IT 쪽에 국한돼서 뭐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은 최소한 크게 이렇게 뭐 마음 아플 일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탄탄한 IT 쪽 미국 경기 좋아지는 걸 생각하거나 혹은 실적 생각해도 IT인데 시장의 방향을 못 잡으니까 조금 숲보다는 나무를 공략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중소형 IT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어떤 갤럭시 시리즈 그 해답은 잠시 뒤에 공개를 받아볼게요. 자, 이어서 종목 고를 때, 종목 살 때 꼭 필요한 기준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도 코스닥 종목 중에 네. 삼성전자 관련주, 뭐 비슷한 또 갤럭시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되는 게 그 대형주에서 수급이 꼬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개인들의 그 매수세를 조금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요새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3조에서 2조 한 7, 8 천억 정도 가량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래 대금이 급등하는 종목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직까지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그 IT 관련주만 해도 그거 말고도 계속 요새 괜찮은 종목들이 방송통신에 관련된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 그 다음에 제약,
오락 업종으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종목 중에서 이미 그 디지털이라든지 방송통신, 뭐 오락 같은 분야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쉽게 손이 나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차피 이제 내일이나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내일 나오기 때문에 IT 중에서 조금 저가 그리고 많이 안 오른 종목에서 골라보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안전한 투자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실적 시즌과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이익이 거의 한 7조 5천억 정도 이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근데 호실적은 아무래도 그 디램은 사실 사상 최저치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 특히 갤럭시 3에 관련된 종목에서 매매를 좀 찾아보시면은 좀 개인 수급이 좀 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다 올라버린 뭐 놀자주, 그죠? 뭐 오락, 뭐 디지털 콘텐츠, 뭐 엔터, 뭐 제약 이런 거 뒤늦게 갈 생각 말고 역시 이제 IT 부품 쪽, 네. 휴대폰 부품을 한번 사보자. 예,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락이나 그다음에 제약, 디지털 컨텐츠는 사실 언제 이렇게 주가에 대한 향방을 알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매도세가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이제 손절도 못 치시고 그냥 크게 물리는 경우가 하도한데요. 차라리 안 올랐던 종목 중에서 흐름이 좀 양호하고 실적 기대가 가능한 종목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은 지금 장에서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우리 그렇다면 이호선 대리가 주목하는 종목은 그중에 무엇일지 잠시 후에 공개를 받아볼게요. 자, 김주선 대리님도 아까 IT주 사자 했었는데 역시 그 중에 기준은 실적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 추정치가 가장 높은 쪽이 역시나 IT 업종이고 또 그 배경에는 또 미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일단은 역시나 아까 계속 겹치는데 이제 갤럭시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실적이 거의 가격에 비해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만 보는 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좀 왜냐하면 연말 또 IT 시즌 또 오지 않습니까? 소비 시즌이 또 오면은 또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면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10월 아까 제가 언급을 조금 이제 안 드렸는데 10월 중순 이후에 11월 8일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공산당 대표회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변곡점인데 그 전에 10월 중순 넘어서 IT 쪽에서 매기가 주춤한다면은 화학이나 소재 쪽으로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묶어서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저는 IT 쪽에서도 계속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은 11월 초에 앞둔 그 중국에서 있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10월 중순 이후에 중국 쪽으로 매기가 움직일 가능성 그걸 염두에 두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조금 또 중국 쪽으로도 모멘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오늘은 뭐 일단은 IT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모멘텀이 이제 정권 교체인 10월 한 18일 정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트레이딩용으로 빠르게 좀 수익 낼 만한 것으로 IT 부품주를 주목한다. 때마침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도 있고 하니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기에 앞서서 좀 범위를 좁혀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갤럭시 시리즈라는데 두 분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뭐 휴대전화도 보면은 이 조그만한 걸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뭐 용어도 어려워요. 터치 패널, 뭐 안테나, 케이스, 또 뭐 요즘에 뭐 배터리 무선 충전기까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서로 그 전문가분들끼리 얘기할 때 요즘은 휴대폰 중에서 뭐 패널이 대세다, 뭐 그런 얘기들 좀 없는지 대충 그 영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핫한. 일단은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뭐 사실 아까 이제 대화 중에서 무선 충전기나 이런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많이 상용화돼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RF택이나 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예전에 한번 또 말씀드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 또 실적이 따라줘야 되고 주식 가격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프레시하게 새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에 이제 삼성 쪽에서 공급을 안 하다가 새롭게 시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멜파스라는 종목인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한동안 삼성에서 물량을 받지 못하다가 4월 달부터 이제 확정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까지도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새로운 거를 계속 이제 우리도 찾지만은 정말
이제 우리가 나올 거는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히려 새로운 부분은 게임 쪽에서 그 새로운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뭐 플렉스컴이나 RF텍이나 예전에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 과정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예. 그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따가 이제 준비해 오신 종목도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다시막 공급이 시작이 된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또 하나의 좋은 팁이네요, 그죠? 삼성전자라는 큰 고객을 확보한 기업 찾아내기.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그 수많은 갤럭시 시리즈 내지는 IT 부품주 가운데 네.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조금 집중해 보자라고 힌트를 주실 수가 있나요?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기본적인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도 일단은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번에 생산 그 크기가 늘어나서 수익이 극대화된다든지, 그리고 내년에 올해보다 더 좋을 그런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요. 제가 갖고 온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에 실적이 사실은 이 회사가 그 카메라 모듈하는 업체인데 생각보다도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갤럭시 3에 대한 부품이 좀 늦어졌고, 공급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 대한 신설이 좀 늦어졌는데, 네. 이번에는 다 이제 무난히 뭐 신설과 그 다음에 주문에 대한 그게 모두 다 이제 동이 났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이제 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일단은 IM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좋아지는, 올해도 굉장히 좋았지만 네, 내년이 더 좋고 이제 갈수록 실적이 그렇죠.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걸 기준으로 삼는다. 네, 맞습니다. 예, IM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IM 제가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 회사의 포커스를 맞추자면은 삼성전기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이미 회사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좀 회사로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처음에는 그 업체 DVD, 그러면 블루레이용 광픽업 회사인데, 이게 일단은 여기서도 굉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네. 이번에 이제 카메라 이제 모듈을 갤럭시 3의 부품을 납입함으로써 이제 극대화된 실적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상 실적은 일단은 2분기에는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도 있는데 3분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063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한 106% 정도 이제 증가가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 또한 37억 원으로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한 2배, 그러니까 208%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서 뭐 실적은 두말할 거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7월에 한 120만 개 정도 판매가 됐다가 지금은 한 250만 개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이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최대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적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모듈을 만들면 바로바로 팔리는군요. 네, 그렇게 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회사 내년에는 이제 공장을 더 신설해서 지금 한 월 250만 개인데 내년에는 530만 개,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난 강한 실적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거의 2013년에는 지금보다도 한 35% 정도 증가한 5,14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일단은 최고 사양인 1,300만 화소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좋은 그 스펙을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공장 풀 가동하는데 그 만든 모듈 다 카메라 모듈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내년에 이 공장 자체를 키우면 그만큼 더 많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예, 맞습니다. 예, 차트를 좀 보지요. 네. 얼마나 또 비싼 종목인지, 최근에 어떤 흐름을 예. 보였는지. 최근에 IT 종목 업체가 굉장히 좀 부품 업체가 양호한 흐름을 갖고 있는데요. IM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2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3월 중순 기준으로 추락을 계속 하다가 최근에 5,000원 초반에서 이제 밑바닥을 잡아서 이제 한참 좀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보시면은 매물대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리면은
매물대가 사실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좀 네. 두껍게 제가 깔아놨는데 7,500원대까지는 매물대가 거의 없는 걸로 봐서는 이 정도까지는 뭐 개인 수급이 많이 차지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충분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정확한 매수가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매수 가격은 제가 그 5일선 바로 직전인 6,500원 정도로 잡아 보았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사실 매매가 됐던 가격이고 내일도 조금 시장에서 움직이면은 매매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5일선을 깨서 좀 나타나는 6,200원 정도로 제가 잡아 보았고요. 6,200원을 잡은 이유는 그 기존에 한번 그 밑꼬리를 달고 크게 빠지던 날이 있는데 요 날이 이제 부품에 대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보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로 조금 빠졌는데 결론은 아닌 걸로 판단이 났는데 그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제 매도 세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제가 볼 때는 예상은 지금 제가 7,300원에서 7,280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안전하게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니어도 한 2주 정도 걸쳐서 이제 10% 이상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실적 가이던스가 잘 나왔을 경우 추가적으로는 8,000원 초반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해 보실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익 10% 정도는 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IM 설명 드려봤습니다. 좀 신선했네요. 자, 김진원 대리님의 멜파스. 예, 이번에 뭐 새롭게 삼성에 들어간다고. 예, 일단 뭐 들어가는 부분은 4월 말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갤럭시 S의 이제 독점으로 이제 터치 스크린 모듈이죠. 네. 터치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핸드폰 당연히 터치 많이 쓰시고 핸드폰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이나 또 다른 뭐 화면들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보면은 이제 핸드폰 쪽이 가장 크거든요. 압도적으로 네.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량을 잡지 못하면은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멜파스가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 쪽에서 물량을 잡으면서 갤럭시 노트까지도 9월 말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 터치 스크린 모듈을 이제 계속 만드는 업체고 그 안에 있는 칩이나 이런 부분을 독점으로 그 삼성 쪽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실적은 3분기 하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보도나 이런 부분 말고는 좀 한 가지 또 다른 부분 말씀드리면 인터플렉스라는 회사 이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워낙 네. 큰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인터플렉스라고 하면은 PCB 쪽을 많이 생각하셔서 연성 PCB 쪽을 특화된 회사인데 영풍그룹에 속해서 근데 이 회사가 얼마 전에 터치 패널 쪽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예. 그 회사가 지금 물량이 너무 많이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캐파를 넘치게 지금 공장 가동률 150% 해도 안 돼서 그런 물량들을 멜파스 쪽에 하드업을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멜파스 쪽이 사실 수급은 좀 많이 꼬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RF텍이나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플렉스컴이나 훨씬 더 강하게 지금 갔다가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서 저는 오히려 좀 수급이 꼬여 있는데 미리 한번 사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멜파스를 지금 일단 추천을 드리고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차트를 그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봉상으로 상당히 지금 그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이 나왔고 전고점을 뚫고 계속 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수급이 단기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 아니지만 한번 터질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일 시가에 한번 잡아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도가는 일주일 단위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26,000원 정도로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가격 3월 달에 도달했었던 가격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22,200원 정도 그 강하게 지금 지지가 형성돼 있는 쪽까지는 일단 버텨보시는 걸로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많이 못 가고 있는 약간 수급에 꼬여있는 멜파스를 선취한다라는 관점 내일 한번 사보자 IM에 이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지난주 종목 지난주 참 동일하게 종목이 같았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는데 이호선 대리님 자 삼성전기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매수가 안 됐어요. 네. 일단은 추천드린 가격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가 안 됐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장세랑 비슷하게 이제 조금 계속 숨고르기 하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빠지지도 않고 많이 오르지도 않고 물론
만약에 매매가 바로 하셨던 분이 있었으면은 뭐 단기 차익으로는 조금 더 수익이 나서 매도하실 수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매수 가격이 안 왔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가에 도달하면은 언제든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뭐 개선이 되는 거는 당연시 되고요. 네. 삼성전자가 내일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모두 시장 대비해서 우수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김주선 대리님도 한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뭐 역시 매수가 가치가 안 됐으니까요. 삼성전기를 아직 갖고 계신 분들, 아까 뭐 말씀하셨던 종목으로 좀 차라리 갈아타는 게 더 빠를까요? 2주 정도 트레이딩용으로. 예, 일단 충분히 갈아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기가 94,000원 정도에 도달한다면은 한 번 더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기 자체는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 계속 괜찮은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 이제 투지나 연기금에서 이제 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가 지지선에서 잡아지지 않는 이상 굳이 뭐 따라가는 매매는 좀 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주선 대리님도 그리고 이호선 대리님도 지난주 한 10만 원 정도를 불러주셨고요. 목표가로요. 삼성전기 손절가로는 한 9만 2, 3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가격 다시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두 종목까지 AS를 모두 받아보았는데, 오늘 종목은요. IM과 멜파스였습니다. 내일장 위한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IM과 멜파스라는 갤럭시 S3 모멘텀 관련된 종목을 추천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호선 대리님, 김주선 대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체크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밤에는 ECB의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일 오전에 보셔도 되겠죠. ECB 기준금리까지만 치셔도 인하 여부가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아마 내일 개장 전에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 잠정치입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자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